유튜브의 신,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253페이지. 편안하게 재미있게 스스로 즐기면서 가급적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목소리 톤을 살짝 높이고 리듬감 있게 말해야 시청자가 지루해하지 않고 정보도 잘 전달된다. 초보자는 진행에 미숙한 게 당연하다. 편집 과정에서 진행상의 미숙함과 실수를 보완할 수 있으므로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촬영하자. 실수를 한 경우는 나중에 편집하기 쉽도록 몇 초간 사이를 두고 다시 진행한다. 아이와 함께 촬영할 때는 무조건 아이를 먼저 배려해야 한다. 동영상 촬영만을 목적으로 삼으면 엄마도 아이도 힘들어진다. 아이와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낸다는 생각으로 아이 속도에 맞추어 촬영해야 시청자도 편하고 즐겁게 볼 수 있다. 주부 콘텐츠의 이점은 외부 광고를 노릴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요리 콘텐츠는 식기나 조리기구, 식자재 등이 자연스럽게 노출되기 때문에 해당 업체 광고주는 눈에 들기 쉽다. 자, 이제 달걀 지단을 붙일 차례인데 주부들 사이에 유명한 뭐뭐 후라이팬을 써 볼게요. 저도 몇 달 전에 구입해서 쭉 쓰고 있는데 가벼워서 팔에 무리가 덜 가고 눌러붙거나 타지 않아서 아주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제품의 장점을 언급해 주면서 나중에 외부 광고가 들어올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제품을 언급하려면 진정성이 있는 성실한 사용 후기여야 한다. 광고를 노린 마구잡이식 제품 추천은 사용자 신뢰를 잃어 광고 기회도 얻기 어려워진다. 시청자를 사로잡는 콘텐츠를 만들어지는 마법. 주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편집이다. 하지만 동영상 편집에 대한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누구라도 몇 번 연습하면 금세 익숙해질 수 있으니 겁내지 말고 도전하기 바란다. 인기 있는 콘텐츠는 무언가를 자꾸 더하기보다는 불필요한 걸 덜어내는 데 핵심이 있다.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쓸데없이 늘어지는 부분이 없도록 하자. 특히 연달아 여러 문장을 말할 때 문장과 문장 사이 소리가 비는 부분을 잘라내야 한다. 뜸들이면 말하는 느낌을 주거나 중간중간 소리가 비면 진행에 미숙해 보인다. 그뿐 아니라 내용도 재미없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 편집할 때 재미있는 부분을 초반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유튜브는 평균 시청률이 높지 않다. 재미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시청자는 가차없이 떠난다. 따라서 초반에 시청자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시간 순서상 뒤에 나오는 영상이라도 맛보기 식으로 초반에 노출해야 시청자가 기대감을 잃지 않고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할 수 있다. 재미 정도를 강중약 초강 정도로 배치한다고 생각하고 편집하자. 가능하면 자막도 넣어주는 것이 좋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음성을 듣지 않고 화면만 보는 시청자가 많기 때문이다. 대사는 무조건 자막으로 넣어주고 이외에도 재미 포인트나 중요한 내용 등을 자막으로 처리한다. 모바일 사용자를 배려하여 자막 폰트는 깔끔하고 심플한 것으로 고른다. 시청자는 폰트에도 제적感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다. 예쁘다고 무조건 가져다 쓰다 가는 나중에 저작권료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무료 사용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저작권에 주의해야 하는 또 다른 부분이 바로 음악이다. 아직까지 유튜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음원 외에 다른 음원을 구입하거나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멜로노 음원 사이트에서 개인적으로 구매한 음원은 유튜브에 업로드할 동영상에 사용할 수 없다.
MCN에 가입한 1인 크리에이터는 해당 MCN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음원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초보 유튜버라면 무료 음원만 사용해야 한다. 썸네일 제목이 중요하다. 편집을 마쳤으면 이제 정해진 날짜에 동영상이 업로드될 수 있게 예약을 해둔다. 이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썸네일과 제목이다. 시청자가 내 동영상을 볼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제목은 호기심을 자극해야 하지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제목을 혹해서 시청했다가 실망한 시청자는 충성도 높은 구독자가 되지 않는다. 썸네일은 동영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에서 고르는 것이 좋다. 아예 썸네일에 스포일러를 보여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썸네일에 들어갈 자막은 최대한 크고 심플해야 시선을 잡아 끌 수 있다. 트렌드를 활용해 노출하기. 트렌드에 맞는 검색어를 설정하면 채널 홍보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효린의 민박에 등장의 화제를 모은 와플 기계로 요리 콘텐츠를 만들고 검색어나 태그에 와플 관련 단어를 넣으면 시청자들이 관심을 한겨 쉽게 모을 수 있다. 인기 요리 유튜버의 시그너처 메뉴를 따라서 만들어 보는 것이 좋다. 그 유튜버를 검색할 때마다 내 채널도 동반 노출될 가능성이 커질 테니까. B급 감성 충만. 20대 대학생이라면 돈 없고 걱정 없는 20대 청춘 생생 라이프. 대학생의 가장 큰 장점은 네트워킹이다. 취미와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끼리 네트워킹을 조직해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해 도전해 보자. 2명 이상이 출연하는 동영상을 만들려면 무엇보다 캐릭터를 잘 만들어야 한다. 무한도전이나 1박 2일 등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을 떠올려 보자. 어떤 미션을 수행하든 어떤 장소를 가든 각 캐릭터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재미 요소가 된다. 캐릭터가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져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고 시청자도 친근함과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친구들끼리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지만 최근에는 커플 유튜버도 많아졌다. 이들 콘텐츠의 특성은 일상적인 경험을 소재로 한다는 데 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위해 억지로 무언가를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자기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점을 일기 쓰듯 유튜브 동영상으로 제작한다. 이렇게 자연스럽고 친근감 있는 일상 콘텐츠도 시청자의 공감만 잘 얻으면 인기몰이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기업에서도 1인 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 시절의 친구끼리 혹은 커플끼리 의기투합하며 재미삼아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취업에도 분명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어야 한다. 내가 자신 있고 관심 있는 분야 찾기. 20대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자신 있는 분야를 찾아보자. 여기서는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선택해 진행해 보려 한다. 메인 기획 정하기. 구독자를 꾸준히 늘려가려면 내 채널만의 독특한 시그너처 콘텐츠, 즉 메인 기획이 필요하다. 메인 기획을 정할 때는 무엇보다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소재 고갈을 걱정하지 않고 꾸준히 만들 수 있는 소재인지를 미리 점검하자. 여기서는 돈은 없고 취업 걱정, 연애 걱정은 많은 20대 청춘 생생 라이프를 메인 기획으로 정해보겠다. 시청자 연령대 정하기. 시청자 연령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내용도 구성 방식도 달라진다. 여기서는 엔터테인먼트 방송에 관심이 많은 10대 후반 20대를 대상으로 해보겠다. 기본 콘텐츠를 정하기. 먼저 부드러움과 동경을 자극하는 일명,
워너비 콘텐츠를 만들지, 친근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일상 콘텐츠를 만들지를 결정한다. 나만의 캐릭터나 이미지가 있으면 좋으니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링을 해보자. 엔터테인먼트 채널 특히 2명 이상이 출연하는 방송에서는 캐릭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자 개성이 뚜렷해야 시청자 팬덤을 형성하기에 유리하다. 여기서는 친구 2명이 각자 보커와 추코미 역할을 맡아 진행하기로 기획을 세워보겠다. 보커와 추코미는 일본 스탠드업 코미디에서 즐겨 쓰는 캐릭터인데 보커는 엉뚱하고 어수룩한 바보 역할, 추코미는 그런 보커에게 면박을 주는 역할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두 캐릭터를 통해 약간의 병맛 코드와 B급 정서를 보여줌으로써 친근함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일상 콘텐츠를 만들어보자. 업로드 주기 정하기. 업로드 주기는 편한 대로 해도 좋지만 일주일에 2개 이상은 반드시 업로드해야 한다. 고정 독자 수를 늘리고 독자들의 이탈을 막고 쉽다면 특정한 요일이나 시간을 정해두고 영상을 올리자. 학교 생활과 병행해야 하므로 평일에는 짬짬이 기획과 편집을 하고 주말에 몰아서 촬영하는 방식으로 작업하여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1시에 동영상을 업로드하기로 하자. 학교 생활을 하면서 매주 콘텐츠를 2개 이상 규칙적으로 업로드하기란 쉽지 않다. 학교 생활과 병행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여분의 동영상을 몇 개 만들어 두도록 한다. 기획안 쓰기. 돈이 없고 취업 걱정, 연애 걱정은 많은 20대 청춘 생생 라이프는 메인 기획이 정해졌으니 세부 기획안은 20대가 공감할 만한 상황을 보여주는 데 집중한다. 요즘 이게 인기라며 돈은 없지만 우리는 뭐뭐뭐 해봤다 처럼 인기 있는 아이템을 체험할 리뷰 콘텐츠, 배고픈 청춘을 달래줄 편의점 먹방처럼 예능과 정보를 접목한 콘텐츠, 친구와 수다, 빨리 먹기 대결 등 예능에 충실한 콘텐츠 등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메인 콘텐츠 외에 가끔은 서브 콘텐츠로 올려보자. 하지만 아무 콘텐츠나 올려선 안 된다. 내가 타깃으로 설정한 시청자가 관심을 갖거나 좋아할 만한 것을 찾아 조금 색다른 기획을 해보도록 하자. 100일 기념 선물로 뭐가 좋을까? 조별 과제, 무임승차 이렇게 응징하자. 식으로 기존 메인 기획과는 살짝 다른 분위기의 서브 콘텐츠를 제작할 수도 있다. 때로 댓글 읽어주기 코너 같은 콘텐츠를 시청자와 소통하는 것도 좋다. 이런 서브 콘텐츠는 새로운 시청자를 확보하고 기존 시청자의 팬심을 돈독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은 앞서 말했듯 서브 콘텐츠 기획에도 시청자 연령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10대 후반, 20대 시청자를 했다는 점을 간과하고 조회수를 올리려 욕심에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마인크래프트 게임 관련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채널 일관성이 사라져 고정 구독자층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영상 길이 결정하기. 모든 콘텐츠의 길이가 일정할 필요는 없지만 몇 분짜리 영상을 만들지는 미리 정해두자. 그렇지 않으면 촬영 시간이 길어지거나 편집 때 불필요한 분량을 가감하게 잘라내지 못해 자칫 지루한 동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아이템에 따라 다르지만 3분에서 5분 이내가 가장 좋고 길어도 10분 넘기지 않아야 한다. 특히 이런 예능 기획 3분 이내가 가장 좋다. 스낵 주워 먹듯 가볍게 볼 수 있는 영상을 만들자는 생각으로 기획해야 한다. 닉네임과 채널 이름 만들기. 부록 251쪽 내용과 동일하니 참조하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들. 카메라, 삼각대, 조명, 마이크, 편집용 컴퓨터, 편집 프로그램. 편안하게 재미있게 스스로 즐기면서
어떤 콘텐츠를 다루며 구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가급적 친근하고 편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다. 특히 초보자의 경우 긴장해서 실수하는 일이 많은데 편집에서 얼마든지 수정과 보완이 가능하니 신경 쓰지 말고 촬영하자. 예능 방송이라고 무조건 웃겨야 한다는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다. 시청자가 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웃음이다. 기획과 캐릭터만 잘 잡았다면 웃음은 보장된 셈이다. 억지로 웃긴 상황을 만들려 하지 말고 기획을 잘 따라가면서 자기 캐릭터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비속어나 욕설은 적당히 사용하면 친근감과 재미를 줄 수 있지만 지나치면 불쾌감을 주므로 주의한다. 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늘 광고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품 리뷰 콘텐츠를 서브 콘텐츠로 따라 만들어도 좋고 특정 제품이 등장할 때마다 제품에 대한 자연스럽게 한두 마디 언급하는 방법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광고에 대한 여지를 줘야 광고 섭외가 들어올 가능성도 커진다. 이때 주의할 것이 있다. 광고를 따내는 것이 목적이 돼 진정성이 없는 불성실한 리뷰를 올린다면 시청자의 신뢰를 잃게 된다는 점이다. 시청자를 사로잡는 콘텐츠를 만들어지는 마법. 기획도 촬영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효과적으로 편집하느냐에 따라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은 천차만별 달라진다. 편집의 기본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는 것이다. 특히 연달아 여러 문장을 말할 때 문장과 문장 사이 소리가 비는 부분을 잘라내야 한다. 특히 예능 방송은 빠른 리듬감이 생명이다. 뜸들이면 말하는 느낌을 주면 루즈하게 느껴지고 재미가 금세 반감돼 버린다. 편집할 때는 재미있는 부분을 초반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255쪽에 이미 설명했다. 대사는 무조건 자막으로 넣어주고 이외의 재미 포인트나 중요 내용 등을 자막으로 처리한다. 특히 예능 방송을 자막을 잘 써야 한다. 센스 없는 자막은 재미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다. 자막을 재치 있게 잘 만들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대사만 자막 처리하고 다른 자막은 달지 않는 편이 낫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 자주 보면서 어떤 자막이 재미를 주는지 연구하고 공부하자. 모바일 사용자도 그 수가 상당하므로 자막 폰트를 깔끔하고 심플한 것으로 고른다. 자막을 쓰기 전 폰트 저작권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음악 저작권도 주의해야 한다. 그에 따른 유의점은 255쪽에 이미 설명했다. N 잡너가 장래희망 30대 직장이라면 3분 명화. 30대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을 기반으로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다. 취미나 관심사에 전문가 수준의 지식과 애정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10분 활용해 콘텐츠를 만들어 추천한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일주일 2개 이상의 콘텐츠를 만들기가 쉽지 않겠지만 취미생활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면 부담이 덜할 것이다. 동영상 제작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 말고 취미생활을 동영상으로 기록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길 바란다. 촬영 장비를 구입하거나 촬영에 필요한 시간을 내느라 무리해서는 안 된다. 이미 갖고 있는 장비를 활용해 여가생활에 촬영하는 것이 가장 좋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어야 한다. 내가 자신 있고 관심 있는 분야 찾기. 30대 직장이라면 취미나 정보에 관한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자기의 취미를 10분 살려 동영상을 제작해보자. 여기서는 미술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을 만들어 보려 한다. 메인 기획 정하기. 구독자를 꾸준히 늘려가려면 내 채널만의 독특한 시그너처 콘텐츠, 즉 메인 기획이 있어야 한다. 메인 기획을 정할 때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데 소재 고갈을 걱정하지 않고 꾸준히 만들 수 있는 소재인지를 미리 점검하자. 여기서는 3분 명화를 메인 기획으로 정해보겠다. 미술관이나 교과서에만 보았던 명화들의 감상 포인트를 쉽고 빠르게 설명해주는 기획이다.
명화만 바꾸가면서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으므로 매우 좋은 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명화만 계속해 보여주면 화면 구성이 너무 단조로울 수 있으므로 화가의 히스토리와 명화의 창작 배경 등을 설명할 때는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넣기도 한다. 시청자 연령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내용과 관점이 달라진다. 여기서는 20대 후반, 30대 대상으로 해보겠다. 기본 콘텐츠 정하기. 콘텐츠를 만들 때는 먼저 기본적인 콘텐츠를 정하는 게 좋다. 일관된 방향성이 있어야 크리에이터 본인도 작업하기 좋고 구독자들이 헛갈리지 않는다. 그리고 콘텐츠에 맞춰 자신의 이미지나 캐릭터도 만들어보자. 이런 정보성 콘텐츠에는 본인이 직접 등장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자신이 캐릭터를 표현할 캐리커처를 만들어 등장시키면 재미와 친근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 업로드 주기 정하기. 업로드 주기는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되 일주일에 2개 이상은 반드시 업로드해야 한다. 공백이 너무 긴 것은 좋지 않다. 직장 생활과 병행해 함으로 평일에는 짬짬이 기획하고 주말에 몰아서 촬영과 편집을 하는 방식으로 작업하여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스케줄로 정하기로 한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매주 콘텐츠를 2개 이상 규칙적으로 업로드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만약의 경우 대비하여 예비 영상을 4개에서 6개 정도 만들어 두자. 기획쓰기 3분에서 3분 명화라는 메인 기획이 정해졌으니 세부 기획이 대중이 좋아할 만한 명화를 고르는데 집중하면 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 샤갈의 나와 마을, 빈센트의 반 고흐의 해바라기 등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사랑을 받는 명화를 선택하고 어떤 점을 강조하여 설명할지 결정한다. 메인 콘텐츠에 힘을 쓰되 가끔은 서브 콘텐츠를 올리는 것도 좋다. 시청자 입장이 되어 그들이 관심을 갖거나 흥미를 보일 만한 색다른 기획을 해보는 것이다. 3분 명화를 메인 기획으로 하고 있으니 서브 기획으로는 3분 영화, 3분 클래식, 3분 독서 등도 좋은 것 같다. 이런 서브 콘텐츠는 새로운 시청자를 확보하고 기존 시청자의 팬심을 돈독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단 영화나 책을 소개할 때는 저작권에 침해하지 않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점은 서브 콘텐츠를 기획할 때도 시청자 연령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타깃한 시청자의 층에 어울리지 않는 서브 콘텐츠를 제작하면 채널 일관성이 사라져 그나마 있던 구독자 층까지 잃을 수도 있다. 영상 길이 결정하기. 콘텐츠의 길이를 모두 동일하게 만들어 필요는 없지만 대가 몇 분짜리 영상을 만들지는 정해두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촬영 시간이 무한정 길어지게 되고 편집할 때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느라 무척 애를 먹을 수 있다. 여기서 3분 명화를 표방하고 있으니 3분 내로 길이로 조정하기로 한다. 닉네임과 채널 이름 만들기. 부록 251쪽의 내용과 동일하니 참조한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 카메라, 삼각대 조명, 마이크, 편집용 컴퓨터, 편집 프로그램. 편안하게 재미있게 스스로 즐기면서 평상시보다 조금 더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촬영하고 목소리 톤은 살짝 높여 리듬감을 있게 말해야 한다. 초보자는 진행에 미숙할 수밖에 없다. 편집 과정의 테크닉을 발휘해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으므로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촬영하자. 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늘 광고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3분 명화를 메인 기획으로 하고 3분 독서를 서브 기획으로 하는 채널이라면 특정
미술 전시회나 독서 등의 광고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해 평소에 전시회나 독서 등을 꼼꼼하고 재미있게 리뷰하는 콘텐츠를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 단, 모든 리뷰는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광고를 얻는 데 목적을 두고 아무 제품이나 함부로 추천했다는 시청자 신뢰를 잃고 더불어 광고 기회도 얻기 어렵다. 시청자를 사로잡는 콘텐츠를 만들어지는 마법. 훌륭한 편집은 죽은 기획도 살린다. 편집의 기본을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핵심만 남기는 것임을 기억하자. 같은 문장이 연달아 반복되거나 문장과 문장 사이에 휴지기처럼 소리가 비는 부분을 잘라내야 한다. 말하는 사이사이에 공백이 많으면 내용 전체가 지루하게 늘어지고 진행에 미숙해 보일 소지가 있다. 유튜브는 초반에 시청자를 사로잡는 게 중요하다. 화가의 스토리, 명화 창작, 배경을 설명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맛보기식으로 초반에 노출시키자. 그래야 시청자가 기대감을 잃지 않고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할 수 있다. 정보성 방송은 설명이 길고 늘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 자막으로 요점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도록 한다. 모바일 사용자를 배려하여 자막, 폰트는 가독성이 좋은 심플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앞으로 언급했지만 폰트나 음악의 경우 저작권에 주의해야 한다. 정보성 채널에는 진행자가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를 넣는 경우가 많은데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썸네일 제목이 중요하다. 트렌드 활용에 노출하기. 브록 256쪽의 내용과 동일하니 참조하자.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